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은 모이지 않을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모든 게 비싸졌을까? 몇 년 전 짜장면은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8,000원입니다. 카페 아메리카노는 3,000원에서 5,000원이 됐습니다. 택시 기본요금도 올랐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보험료까지 하나씩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 월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같은 돈을 버는데 왜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일까요? 이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10,000원으로 치킨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10,000원으로 치킨을 사기 어렵습니다. 치킨 가격이 오른 걸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같은 10,000원의 가치가 줄어든 것입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돈의 힘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실질소득 감소라고 합니다. 월급이 10% 올랐는데 물가가 30% 오르면 사실상 우리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명목상 소득은 올랐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플레이션이 생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돈이 너무 많이 풀릴 때입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중에 돈을 많이 공급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립니다. 그런데 물건의 수는 그대로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돈의 희소성은 줄어듭니다.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원가 상승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마트 물가가 오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공장 생산비가 오릅니다. 생산비가 오르면 상품 가격이 오릅니다. 이렇게 하나가 오르면 연쇄적으로 전체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기대 심리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이 생각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미리 사두려고 합니다.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오릅니다. 기업은 가격을 올립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스스로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어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자산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는 자산 구조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1,000,000원을 넣어두었습니다. 이자가 거의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가가 매년 5% 오른다면 1,000,000원의 실제 가치는 매년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아도 내 돈의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리할까요? 첫째, 빚을 진 사람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전에 빌린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은 실질 가치가 다릅니다. 돈 가치가 떨어질수록 빚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무리한 대출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구조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동산, 주식, 금 같은 현물 자산은 물가와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은 가치가 줄지만 자산은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가진 사람은 방어가 가능합니다. 셋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영업자나 기업 중에서 원가가 오르면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라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생활자는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 왜 월급쟁이가 가장 힘들까요? 노동소득은 물가보다 늦게 오릅니다. 물가는 먼저 오릅니다. 월급은 협상해야 오릅니다. 그 사이에서 실질 소득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축만 한다면 그 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듭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구조적으로 불리한 게임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금만 쌓아두는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비상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현금으로 두는 것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펀드든 자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은 무섭지만 알면 전략이 생깁니다. 셋째, 수입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월이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부수입, 투자 수입, 자산 소득을 만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한 계속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구조를 이해하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누군가는 점점 힘들어지고 누군가는 기회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월급이 그대로인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돈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는 순간 같은 세상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투자 전략을 응원합니다.